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바로 이 시간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가진 바 있는데요. 자, 오늘은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표님. 오늘 여쭐 게 좀 많다 보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예,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른바 대장동 특검 도입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국민의힘에 응답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에서 답을 내놓은 것 같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예. 민주당의 절박한 사정은 알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특검을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대장동 사건 문제는 우리 당이 제기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것이고 또 이재명 당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은 다 내가 설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민주당 집권 기간에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진행되지 않다가 그때 우리가 특검을 40여 차례 제안했을 때는 사실상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특검하자고 했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특검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제 와서 검찰이 진영을 정비하고 제대로 수사를 하니까 특검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검은 수사가 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이 특검이고 또 이재명 대표께서 특검을 하자는 사람이 범인이다.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 적폐 세력의 수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꼭 여기에 해당되는 케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다든지 검찰 수사에 문제가 크게 드러났을 때 특검 도입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특검은 가당치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에서 특검에 대해서 대답을 내놓으라고 시한까지 정해서 요구한 그러니까 그 명시적 대상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혹시 대통령실하고는 대화 나눠보셨어요, 대표님? 특검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실이 아니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답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마치 이 수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그런 전략이지 특검은 저희들이 국민의힘이 특검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상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을 끌고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지금 검찰의 수사가 이른바 그 정치 보복적 성격을 띠고 있는 야당 탄압용 수사고 그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인식인 것 같은데 어떻게 평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민주당이 길거리 프랭카드에 224대 0 이런 걸 붙여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혹들은 이미 지난 정권에서 제기되고 지난 정권의 검찰이 덕달같이 달려들어서 많이 들여다봤지만은 기소조차 못했던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도 224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압수수색을 224차례나 나갔다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장소와 물건을 하나하나 헤아리니까 224개라는 거지 압수수색 영장이 이만큼 나갔다면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0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던 도이치모터스의 30건 그다음에 코바나 컨텐츠에서 8건, 38건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파적인 정치적인 수사라는 점 자체가 사실을 왜곡한 발언이죠. 이른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거저거 다 떠나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이 이게 그 종결 선언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희들이 듣기에는 지난 정권에서 이거 무혐의로 종결하자고 하는 것을 몇 차례나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이 반려하고 막았다고 저희들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슬 시퍼렇고 득달 같은 지난 검찰에서 뭐라도 흠이 하나 있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그 검찰에서도 실무진들이 무혐의라고 여러 차례 건의한 것을 수뇌부가 오히려 정치적인 이유로 결정을 안 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이전 검찰에서 그랬다라면 뭐 한동훈 법무장관 그 들어서고 검찰 인사 있었고 그러면
새 라인에서라도 뭔가 정리를 해서 종결선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런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데 이건 뭐 순전히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네. 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또 제대로 수사를 안 해보고 어떤 결론을 내면 또 그것으로 공격받지 않겠습니까? 아, 예. 그럼 이른바 숙성 기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더 검찰 다시 쪽에서? 한번 확실히 결론 내릴 때까지 더 체크해보고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할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한 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수사. 자,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세요, 대표님? 저도 뭐 재판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수사나 재판은 직접 관여하는 분이 증거나 사실관계 입각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밖에서 보는 분들이 언론 보도를 보고 이래저래 이야기하는 것이 좀 위험합니다만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책임이 정부와 대통령에게 있는데 예. 지키지 못한 것은 자치하고라도 만약에 실족했다든지 딴 이유로 표류하는데 빚을 지고 월북을 했다든지 이렇게 이제 명예까지 훼손하고 했다면 그것은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소명이 되었기 때문에 서욱 전 국방장관이나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됐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분들이 이런 무리한 결정을 한 배경이 뭔지는 저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좀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할 것은 전직 대통령들은 일정 기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했던 분들이니까 네. 거기에 대한 예의라든가 이런 것은 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대통령은 재직 중에만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 것이고 네. 재직 후에는 재직 중에 형사상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원리인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섣불리 할 것도 아니지만은 만약에 책임을 조사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그것을 피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피해서도 안 되지만 또 예의도 갖춰야 된다라는 지금 두 말씀을 하신 걸 종합을 하면 혹시 예를 들어서 그럼 뭐 서면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방법으로 강구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저는 그 구체적인 수사 방법까지는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네, 같습니다만은 물론, 예. 단계별로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필요하면 서면 조사 해보고 거기에서 의혹이 해결되면 더 나아가지 않아도 될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딴 단계로 나아가든지 그건 여러 가지 수사 기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법적 영역은 이 정도로 가름하고요. 지난 주말에 지금 집회가 있었는데 대표님도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신경으로 지켜보셨습니까? 이 집회는? 저는 이렇게 우리 국민이 원래 대선은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정치학 교과에서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선거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국민들이 거리에서 이렇게 분열하는 시작이 되는가 싶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정치권이 그것을 수용하고 녹여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도 있습니다만은 예. 서로가 냉정을 찾고 한 발자씩 물러나서 지금 대한민국이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의 파고가 닥쳐오고 있는데 지금 서로 힘을 모으고 할 때인데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럽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이 법질서 안에서 잘 해소되고 정리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난 주말에 이제 그 열린 집회 가운데 한 집회는 이제 진보 단체질에서 주최한 집회고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판과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몇몇 민주당 의원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민주당도 아마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 취임한 지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슨 탄핵이니 퇴진이니 올리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권 초기에 뭐 100% 만족하지 않은 점이 있더라도 원래는 밀월 기간이라고 허니문 기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착이 되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이때다 생각하고 무슨 달려들어서 흠집 내고 그걸 가지고 거리로 나가고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민주당 의원 개개인들이 몇 명 참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도 모든 문제는 국회에서
정치권 안에서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점을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드렸던 질문하고 연동되는 문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특감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답을 해야 된다면서 그 시한을 시정연설 전으로 못 박았는데 예. 근데 대통령실에서 대답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는 거 아니냐는 지금 그 전망이 나오던데요. 예. 민주당이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시정연설은 25일 내일 하기로 이미 의사일정 합의가 되어서 네.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다만 민주당은 자신들의 요구 조건이 들여지지 않으면 보이콧을 한다든지 무슨 항의성 피켓팅을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만은 시정연설은 국회법 84조인가요? 예. 시정연설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고 법 조문뿐만 아니라 내년 600조 가까운 내년도 예산을 정부가 어떤 철학과 원칙에서 짠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주당으로서는 언짢은 일이 있고 요구 조건이 들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정연설은 들어야 충실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이 법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시정연설은 그 당연히 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관련 의정인데요. 이제 이번 주에 얼추 국감이 마무리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산국회, 법안국회로 넘어갈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쟁점 좀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그 농해수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법사위 거쳐야 되는 거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의원인데요. 일단 김도읍 의원과는 좀 얘기 나눠보셨습니까?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나누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양곡관리법에 관해서는 내용상의 문제와 절차상의 문제 두 가지를 동시에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이 소위 안건조정회의를 통해서 농해수위를 통과했는데요. 안건조정회의는 여야가 동수로 해서 사실은 합의되지 않으면 처리하지 말라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인데 민주당이 유사한 사건에서 자당 소속이었다가 탈당한 무소속들을 우리 당 사람으로 취급해서 넣고는 1대 4로 만들어서 넘어가는 이런 편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국회법을 무력화하는 역사에 남을 나쁜 일인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회법을 운운할 저는 낯이 없다고 봅니다. 이 절차를 하나 지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 농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왜 저희들이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곡관리법은 전년도에 비해서 생산량이 3% 늘든지 가격이 5% 내려가면 그 전량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산해 보니까 1조에서 1조 4천억까지 매년 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렇게 이제 양곡을 매입해서 창고에 보관하면 보관료도 들 뿐만 아니라 1년, 2년이 지나면 구곡이 돼서 쌀의 가치가 거의 떨어져서 엄청난 손해가 나오는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재정에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게 쌀 농가가 전체 농민들의 40% 정도인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마는 쌀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가격을 보장해주고 다 매입해주니까 도움이 되겠지만은 나머지 60%의 농가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갈 정책 지원금들이 모두 이쪽으로 빼앗겨버리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지금 쌀값 문제는 쌀이 과잉 생산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인데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이런 정책을 취하면 과잉 생산을 조장하는 그런 나쁜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의 내용을 전체 국민이나 농민들이 알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법인데 그냥 여론몰이로 농민들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 답답할 뿐이고요. 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도 이런 점들이 이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전체 농민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재원으로 쓰였으면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농민들이 반대할 거라고 또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게 좀 농심 입장에서는 반길 사안 아닙니까? 아니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만 반길 사안이죠. 그들만 쌀 농사를 짓지 않은 다른 농민들에게 골고루 지원이 가야 될 것을 이쪽에 돈이 다 가버리는 문제가 되고 네. 그러면 지금도 쌀의 과잉 생산이 문제여서 이런 제도가 나오는데 그럼 앞으로 점점 더 과잉 생산을 해서 비싼 돈으로 사고 이 쌀을 구곡으로 만들어서 갖다 버리고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네. 아무튼 근데 김도 법사위원장이 그 안건으로 올리지 않으면 이건 법사위를 거쳐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래도 상임위원장이라고 해서 끝까지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요건이 되면 논의해야 되는데 네. 이 농업 발전 또 이 쌀 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국회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입니까? 그것은 통과 내용이 어떻게 지금 농해수위를 통과한 법안 그대로 통과하느냐 또 법사위에서 조금 합리적으로 조정되느냐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마지막에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혹시 법사위 단계에서 뭔가 좀 그 양당이 협상을 해서 좀 수정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시나리오도 가동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혹시 그 관련 논의는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국감 중이기 때문에 네. 오늘 일반 국감은 끝나고 정보위원회 국정원 또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감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네네. 이 국감들이 끝나면 이제 법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상이 있고 논의가 있을 걸로 봅니다. 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그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인터뷰할 때 박홍근 원내대표는 납품 단가 연동제에 상당히 이제 그 비중을 둬서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공약으로 했고요. 네. 또 저희들도 1호 법안으로 제출돼 있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도 납품 단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 불이익을 수주한 사람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이게 이 법조문이라는 게 단순하기 때문에 워낙 다양한 이 납품 관계에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납품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법을 좀 더 정치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할 뿐이지 이 법이 만들어지고 통과돼야 된다는 데는 이설이 없고 저희들이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해서도 그런 약속을 이미 드렸습니다.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아무튼 국민의힘 일정표 상으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라는 그 이거는 지금 방침이 서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이제 강론 조정만 남아있다 민주당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입장 차가 많이 커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늘 있을 수 있는 다양한 경우에 합리적 그 설계를 하자는 것인데 법안이라는 것이 그냥 책상 머리에서 국회 회의실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법이 만들어지면 불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 법은 근본적으로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가면 그 자제만 해줘야 되느냐, 인건비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부터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도 본질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수년째 이 법이 논의됐지만은 통과되지 못했던 게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얼마나 원만히 다 짚고 해결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 3법을 상당히 강조해서 언급을 했던데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저희들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기 때문에 관리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은 이 또 가계부채를 무조건 탕감한다든지 이자율을 낮추어주면 그러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분들에 대한 어떤 사이 관계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참 어려운 난제입니다. 난제인데 가계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큰 일이 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건 국민이 다 알지만 금융 약자에 대해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좀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박한 것 같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것은 이제 정도 양의 문제인데요. 어느 정도 도와줄 것이냐의 문제이죠. 이 금리 문제는 소위 길항작용이 있어서 금리를 올리면 인플레는 줄어드는데 가계부채라든지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참 뭐라 그럽니까? 좀 딜레마가 있죠. 그런 딜레마가 있어서 그것은 한은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정당국이
전문가들의 견해나 정확한 예측 이런 것을 토대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또 하나의 과제가 정부 조직법인데요.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정부 조직법 그렇습니다.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대표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정부 조직법 개정 과정에 5차례인가 모두 협상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문제점도 듣고 그다음에 또 합리적인 대안이 있으면 찾아내는 일을 했는데 예. 저희들이 민주당에 우리 정책위 의장 그다음에 원내 수석 부대표 그다음에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6분이 모여서 네. 장단점을 비교하고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하자는 제안을 하고 민주당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근데 아무튼 그러면 만약에 이게 그 접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여가부를 빼고 나머지 어떤 정부가 마련한 그 개편안만 해가지고 통과시키는 이 시나리오는 어떻게 그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쉽기는 한데요. 네. 저희들도 여가부 폐지가 대통령 공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바로 민주당이 반대한다 그래서 바로 포기할 수는 없고요. 예. 그다음에 기이 드러났던 여가부의 문제점들은 고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공감대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예. 여가부 폐지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은 네. 지금의 여가부대로는 뭐 피해자 호소인이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직이 작아서 제대로 부처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된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예. 그 여가부 폐지라는 우리 공약을 민주당이 들어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가장 기능을 잘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뀔 것인지는 논의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은 여가부 존속을 전제로 한 일부 기능 조정 이런 식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예. 통폐합을 전제로 한 아. 존속을 전제로 한 기능 조정이라기보다는 통폐합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를 들면 복지와 지금 여가부 업무가 많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의 생애 주기로 보면 그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께 모은다든지 뭐 전문가들이 제시해 놓은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건 좀 사실만 확인하고 마무리할게요. 11월 초에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회동 가능성이 보도가 됐던 혹시 날짜 잡혔습니까, 대표님? 아직까지 날짜가 잡혔다는 연락은 제가 못 받았습니다만은 네. 원래 제가 처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그런 논의가 있다가 네. 그 가처분되는 바람에 예, 늦어져서 네. 날짜가 정해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